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10억짜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45평 아파트를 5억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10억짜리가 5억이 됐다고? 이상한 물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특수한 물건도 아니고 초보자분들도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물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감정가 10억짜리가 왜 5억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가라는 건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번 평가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감정평가사분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가격인데요. 이 감정가는 평가사분들이 어떠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시점에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정가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일 때 해당 물건의 감정을 요청받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는 입지와 면적 등이 비슷한 주변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감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감정가가 높게 측정이 되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일 때는 감정가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믿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감정가 10억이 그 물건의 절대적인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경매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조금만 아신다면 10억짜리가 5억 원이 됐으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물건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2타경 19885이며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25 도덕파크타운 103동 2203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공급 면적으로 약 45평이고 전용 면적으로는 약 34평입니다. 2002년에 지어진 총 9개 동에 무려 1117세대로 형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광명시청 남쪽에 자리한 7호선 철산역과는 7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산동은 서울시와 인접하게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7호선의 철산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구로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조금 해야 하긴 하지만 여의도에 진입하는 것도 30분 내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촉부마이기도 하며 근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중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단지가 약간의 언덕으로 되어 있어 평지보다는 다니시기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경매 물건이 위치한 103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낮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고 지하주차장 입구도 굉장히 가까워서 주차를 하기도 편리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꽤 잘 갖춰져 있었고 게다가 주 출입문 앞에 바로 지상주차장도 있어서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아파트의 신기한 점은 3호라인과 4호라인의 층이 다르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상주차장과 연결된 주 출입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4호라인이 1층으로 되어 있었고 3호라인은 6층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덕이 있는 지형이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때 효율적으로 짓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러 가셨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해당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직원분께 미납관리비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그게 103동 2203호 있잖아요. 2203호요? 네. 네. 그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좀 확인하려고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미납관리비가 6월달까지 다 내셨고 네. 30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30원이요? 네. 아 6월달까지는 다 내셨고. 6월달까지 냈는데 30원을 좀 덜 내셨나봐요. 미납 연체 저기 있었는데 네네. 연체료가 있었는데 그 연체료를 네. 미납 연체료를 안 내셨어요. 아. 30원 미납만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본 결과 미납관리비가 30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인 줄 알고 다시 여쭤봤었는데 30원이어서 미납관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호선 철산역까지 도보로 걸어서 가봤는데요. 내리막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가는 길 동안에 식자재 마트도 있었고 큰 길에 상가들도 꽤 잘 되어 있었습니다. 7호선 철산역 근처는 조금 노화되긴 했지만 나름 잘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변의 모습은 마치 평촌역과 안양 1번가에 상권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역 근처로 내려오셔서 인프라를 누리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의 가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6월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최초 감정가 10억 6천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49%인 5억 1,94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무려 51%나 하락이 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어떤 분이 7억 9,161만원에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을 미납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지만 한번 미납이 되어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이므로 보증금이 20%로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매가 대비해서는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물건과 동일 평수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8억 2천만원에 나와 있으며 2021년 1월에 21층이 8억 5천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가격은 대체적으로 5억 6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2022년 9월에 5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최저가가 5억 1,940만원이니까 최고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약 39%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약 3억원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인 5억 6천만원의 전세를 맞춘다고 한다면 광명 철산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 물건을 본인의 자금 거의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단지도 크고 입지도 좋고 나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 권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관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임차인이 존재하는 등 오류가 있을 때는 낙찰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임차인 분석을 따로 진행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쉬운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입지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서 권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45평짜리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권리 분석이 어려운 물건만이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매를 알고 계신다면 금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상승기일 때는 경매시장 또한 과열이 돼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일 때 경매 공부를 하셔서 미래를 대비해 놓으신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실거주를 하고 싶거나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부동산 하락기인 바로 지금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